하늘맞이 정대감의 채널을 몇 년간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지켜보신 분들은 정대감은 작두를 30년 전부터 아주 많이 탄 무당이고, 제가 예전에는 이 손에 이 어떤 자국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칼날 자국들이 많이 있죠. 칼날 자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쓰는 작두가 전부 다 면돈날 같아요. 면돈날처럼 날카로운 작두인데, 면돈날 같아요. 면돈날. 정말로 이거 면도를 해도 면도가 돼요. 아주 날카로운 작두를 쓰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작두를 쓰는데, 제가 이런 작두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형태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작두들이 제가 많아요. 이런 작두도 있고, 이것도 지금 너무 날카로워서 이렇게 항상 이 포장을 씌워놓고 있는데, 안전하게 씌워놓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 이게 그냥 종이가 쓱쓱 나갑니다. 종이가 쓱쓱 나가. 이 날카로운데, 작두를 내림끝 할 때 반드시 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림끝 하는 무당의 99.9% 이상은 작두를 타시더라고요. 근데 작두를 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어떤 분이 작두 타는 분이 오시면은 그냥 작두를 탈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것 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작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인형에 있는 갑옷을 입은 장군이라는 신이 타는 것이 아니고, 내 조상님 중에서 어느 조상님이 저런 장군이나 신장이나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많은 분들이 외작두와 쌍작두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는데, 외작두는 우리가 해보니까 거의 할머니들이 타시더라고. 그건 족보상 할머니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도 주로 족보상의 할머니인데 20대에서 30대, 뭐 10대까지도 있어요. 한 7, 8세, 15, 6세 요때에서 30대 초반, 30대 초중반까지 되시는, 그렇게 젊어서 돌아가신 우리 족보상 할머니, 뭐 작은 할머니, 큰 할머니, 본할머니, 첩할머니,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형제 되신 고모, 고모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 되신 증고모 할머니, 외증고모 할머니, 이런 분들이 젊어서 청춘에 가신 할머니들은 이 외작두를 타시고요. 젊어서 청춘에 같이 돌아가셨는데도 우리 할아버지들은 쌍작두를 타세요. 근데 이것이 어떤 할아버지는 외작두를 타고 할머니가 쌍작두를 탈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볼 때에는 할머니들은 외작두를 타고 할아버지들은 쌍작두를 타는 건, 나는 족보상 17에 총각에 죽었어도 할아버지의 동생이면 작은 할아버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조상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형제, 작은 아버지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호칭상 할아버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모도 할머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칭상 이렇게 할머니라고 붙이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이 오실 때,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군인이 아니었고 경찰이 아니었어도 사고나 자살이나 타살이나 질병도 급격한 급성 질병으로 해서 돌아가신, 특히 뭐 코로나로, 저 이태원의 압사로, 세월호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작두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구슬하면서, 특히 내륙구슬하면서 작두를 100% 타요. 100%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해보니까 99.99% 이상은 작두를 타는 분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들이 작두를 안 태워주는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너는 아직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신이 안 왔으니까 작두굿을 지금 못하고 다음번에 한번 더 해야 된다. 그 작두굿을 한번 더 하려면 나한테 돈을 더 갖다 바쳐라 해요. 그리고 이 댓글을 쓰신 분이 금액을 쓰셨기 때문에 저도 금액을 이분 기준에 높은 2,500이나 받아 쳐잡수시놓고, 그래놓고 더군다나 굿을 하기 전에는 작두를 타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굿 당일날에는 작두를 안 태워줬답니다.
이거는 사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다가가서 계약서를 쓰고 작두를 타고 작두를 타는 그 굿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 선생님의 양심과 인격에 맡겨야지 되는 것이고, 그 제자가 되는 분, 처음 내림굿을 받으시는 분, 그걸 따질 만한 형편과 능력과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짚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막 왜 작두 안 태워줘요? 막 오늘 작두 타기로 했네. 이렇게 요구해서 하는 것은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의 마음에서 벌써 이미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작두를 타야 된다고서 대부분의 무당 선생님들이 내림굿을 하든 제갓집굿을 하든 저 마당에 작두를 타는 그 드럼통이나 그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 대나무 있는 데 가서 돗자리 펴놓고 지금부터 작두를 탈 시간이야. 시작 뛰어. 그러니까 여기서 뛰다가 그냥 올라가.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작두 타는 의미가 없고,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어떤 분이 와서 모르기 때문에 작두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탈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들어간 돈을 100만 원까지 더 썼다는데도 작두를 안 태워주고 끝난다는데, 요거는 그 선생님의 인격과 그 선생님의 선생님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선생님은 반드시 한 달후, 두 달후, 6개월 못 돼서 너는 작두굿을 다시 해야 되니까 나한테 돈을 더 갖고 와라. 수천만 원의 돈을 또 요구할 겁니다. 이런 선생님은 선생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 달도 못 돼서 두 달도 못 돼서 갖은 핑계 요구로 작두굿을 하라는 것으로 해서 또다시 돈 요구를 할 것이니까 그런 선생님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선생님이라면 최소한 작두 타는 그분이 오셨을 땐 작두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